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유니티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능 중에 하나,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자동차의 내비를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 내비를 실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당연히 내비게이션이라는 장치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경로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자동차가 현재 파킹되어져 있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동작을 할 때 그 위치가 현재 위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목적지가 필요하죠. 당연히 목적지까지 길이 있으면 경로가 당연히 표시가 될 거고요. 만약에 길이 없다라고 하면 경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그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들을 연상을 하시면 유니티의 내비게이션에 대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유니티 에디터 화면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이 캐릭터 보이 캐릭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닥이 길, 즉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제가 이렇게 넣어 뒀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 볼게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고 게임 창에서 잘 보시면 드럼통까지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드럼통이 다른 위치로 이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 얘는 이동이 될 거예요. 한번 제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목적지가 변동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어는 그 목적지 변경됨까지 경로를 다시 계산을 해서 그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게임 콘텐츠를 만들 때 여러분들 이제 플레이어를 뭐 마우스를 또는 뭐 키보드를 뭐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위치에서 적군이 나를 이제 쫓아오게끔 플레이어를 쫓아오게끔 만약에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적군에다가 이런 내비게이션을 기능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적군은 플레이어를 계속 쫓아오게 해주면 그런 게임 도중에 무조건 플레이어가 도망을 가더라도 어떤 위치에도 자동적으로 경로를 계산해서 쫓아오게 만드는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제 옛날 버전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윈도우 탭을 눌러서 보면 여기에 내비게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2023 뭐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패키지를 인스톨을 할 때에는 윈도우 탭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패키지 매니저 메뉴를 클릭을 해서 패키지 매니저 창을 엽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지금 현재 유니티 레지스트리에 카테고리를 넣어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색 필드에 가서 AI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키워드를. 그러면 이와 같이 AI 내비게이션이라는 패키지가 검색이 되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인스톨 버튼 눌러주시고 창을 빠져나오시면 돼요. 저는 이미 AI 내비게이션을 인스톨을 했기 때문에 버튼이 리무브 버튼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카테고리에 보면 탭에 샘플즈가 있습니다. 이 샘플즈도 한번 임포트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샘플에 있는 그런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샘플에 있는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면 더 효과적인 AI 내비게이션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빈 객체를, 자, 씬을 새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씬에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자, 제가 얘를 메인 카메라와 디렉셔널 라이트를 만 놔두고 나머지 객체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샘플 씬에는 메인 카메라하고 디렉셔널 라이트 게임 객체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바닥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버튼을 눌러 주시고 팝업 메뉴에 3D 오브젝트의 플레인 객체, 게임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당연히 얘 위치는 트랜스폼의 위치를 리셋을 할게요. 초기화시킬게요. 그러면 플레인 객체 선택하고 트랜스폼 컴포넌트 오른쪽에 점색의 컨텍스트 메뉴를 띄운 다음에 여기에서 리셋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초기화가 되겠죠. 자, 스케일은 X 값과 Z 값을 지금 한 10배 정도 크기로 바꿔 보겠습니다. X 10 주시고 Z도 10을 주겠습니다. Y 값은 굳이 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얘 이름을 그라운드라고 할게요. 아니면 랜드라고 할까요? 땅. 음, 어차피 우리가 땅에서는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이름을 랜드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은 뭐 필요하면 만들어 놓으셔갖고 그 머티리얼을 넣어 주시면 되죠. 어디에다가 메시 렌더러 컴포넌트 안에 머티리얼즈에 넣어 주시면 이와 같이 머티리얼이 적용되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AI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인스톨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땅에 볼, 즉, 공을 하나 만들 건데, 그래서 그 볼이 땅에서 이동하게끔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3D 객체의 스피어를 하나 더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볼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볼. 자, 볼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당연히 얘는 원점에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여기 보면은 포지션, 페이스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리셋 프로퍼티에서 포지션 눌러주시면 얘는 포지션만 0,0,0에다 위치하게 되죠. y 값을 0.5로 주면 땅 위에 공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볼 머티리얼을 적용을 시켜주세요. 자, 저는 녹색의 머티리얼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즉, 자동차, 즉,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가 하나 필요해요. 자,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자동차는 이 게임 객체에서는 볼이 되겠죠? 그럼 이 볼에는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는데 어떤 컴포넌트냐면 내부 메시 에이전트라는 컴포넌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자, 여기에 내비게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죠? 거기에 내부 메시 에이전트라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뭐가 필요할까요? 길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랜드라는 객체에는 지금 길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길을 만들 수 있는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지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이 강좌를 보고 계시면서 옛날 국어전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아까 윈도우즈 내비게이션에서 이 랜드를 스태틱을 어차피 내비게이션 스태틱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그냥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스태틱을 체크를 해 주십니다. 즉 랜드는 정적인 객체, 즉 움직이지 않을 객체야라고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옛날 버전에서는 내비게이션 패널 안에서 베이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최신 버전에서는 지금 이 랜드에다가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 주시는데 어떤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냐면 내부 메쉬 서페이스라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내부 메쉬 컴포넌트에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속성도 있지만 여기에 베이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베이크를 버튼을 눌러주면 서페이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서페이스가 뭐냐면 걸어 다닐 수 있는 영역, 서페이스 표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다만이 이제 뭐 에이전트 타입, 뭐 디폴트 에어리어 이런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디폴트 값으로 내가 이 볼이 땅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땅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볼을 움직일 건데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내가 한 지점을 타겟 목적지를 줘서 그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게 만드는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미 스크립트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걔를 한번 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내비게이션 플레이어라는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열려지는데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지시문에 가셔서 4번 줄에다가 유니티 엔진.ai를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지시문을 먼저 선언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속성을 이용했습니다. Serialize Field, Transform, Target. 트랜스폼의 데이터를 갖는 타겟 변수를 선언했고요. 근데 앞에 Serialize Field라는 속성을 넣었습니다. 이 속성을 넣어주면 지역 변수이지만 인스펙터 창에 변수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부 메시 에이전트라는 데이터를 받는 변수를 에이전트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 업데이트 딜레이라는 변수는 부동 소수용 값을 갖는 변수인데 초기 값을 0.3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셋 메소드를 썼는데 리셋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드를 넣냐면 에이전트는 어떤 값을 받아야 되면 get 컴포넌트로 컴포넌트를 접근해 주고 그 접근한 값을 에이전트 변수에다 대입시켜 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부 메시 에이전트는 어떤 객체에 들어가 있냐면 내가 이 스크립트를 넣어줄 게임 객체에 내부 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를 넣었으니까 그 컴포넌트를 가져서 에이전트에다가 대입시켜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스타트 메소드에는 자, agent set destination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이 set destination이 뭐냐면 목적지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에이전트를 어디까지 이동시킬 거냐 하면 타겟 점 포지션 내가 어떤 게임 객체의 타겟의 위치 값에까지 이 에이전트를 이동시켜라 라고 스타트 메소드에 넣었고요. 근데 얘는 한 번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업데이트 메소드에다가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자, 지금 이제 보여지는 이 코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하나 뭘 기억하시면 될까요?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제가 뭐 여러분들 찾아보면 목적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set이니까 목적지를 설정.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코드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에는 내부 메시 에이전트 그리고 set destination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스크립팅 API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샘플 코드가 나오죠. 자, 한번 검색을 같이 해볼게요. 자, 에디터로 제가 되돌아갔고, 지금 이 볼에다가 내비게이션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었고요. 그럼 여기 타겟이 없죠? 타겟을 어디다 놓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타겟을 하나, 빈객치를 또는 뭐 3D 오브젝트에서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해볼까요? 큐브. 자, 얘를 타겟 객체라고 할게요. 타겟, 이름을 타겟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의 객체를, 자, 얘도 원점에다 놓고,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y값은 0.5를 주면 바닥 위로 올 거고, 자, 그리고 얘 위치를 한번 모서리점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 땅이 있고, 자, 이 모서리 부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 객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플레이어 스크립트 컴포넌트의 타겟 변수에다가 타겟 객체를 참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드래그 해주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볼까요? 당연히 움직여줘야지 맞겠죠?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볼이 이동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씬도 그렇고 게임 창에 보시면 이동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공유했던 스크립트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했을 때 지금 여기 업데이트 딜레이라는 이 변수는 선언했지만 사용한 경우가 없어요. 그죠? 사용하지 않았네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앞에다가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컨트롤 S 눌러주고 세이브 한 다음에 빠져나올 거고 그 다음에 스타트 메소드에도 주석 처리를 하고 저장하고 빠져나올게요. 자, 그리고 에디터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서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자, 눌러보면 자, 플레이가 이렇게 지금 타겟 객체로 이동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씬에 가서 타겟을 선택해서 타겟 객체를 마우스로 한번 위치를 변경시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로를 얘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변경된 위치까지 경로를 계산하고 다시 타겟 지점까지 이동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지에 이제 도달했네요. 자,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아까 이제 스크립트 코드가 기억이 안 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볼 객체 선택하시고, 내비게이션 플레이어라는 컴포넌트를 아까 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물음표가 있었죠. 그래서 물음표를 클릭을 하면 스크립트 API 매뉴얼이 열려질 거예요. 자, 지금
스크립트 API 매뉴얼이 열려졌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스크립팅 API를 선택을 해주시고, 서칭 필드에 내비게이션 내부 메시, 그 다음에 세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자, 내부 메시 세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기술 문서가 찾아집니다. 내부 메시 에이전트 set destination. 그래서 클릭을 해볼까요? 필요하면 이거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샘플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당연히 여기 using unity engine.ai라는 지시문이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받는 변수, 그리고 스타트의 내부 메시 에이전트는 get 컴포넌트로 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에 가서 보면 버튼을 눌러주면, 버튼을 눌렀을 때 마우스 포지션 쪽으로, 이게 무슨냐면 요거는 지금 사용자 메소드네요. 여기 사용자 메소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메소드. 그러면 여러분들이 physics.raycast라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거기에 ray라는 그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광선을 쏴서, 즉 카메라에서 내가 스크린트 포인트 레이, 즉 카메라에서 마우스로 내가 입력한 그 지점까지의 광선을 쏴서 거기에 히트되는 객체가 있으면 그 지점까지 이동을 해라라는 사용자 메소드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전부 다 긁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업데이트 메소드를 한번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로 가져가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마우스를 이렇게 긁죠. 드래그하고 컨트롤 C. 자, 그리고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야 되겠지요. 비주얼 스튜디오 내비게이션 플레이어를 열고,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D. 자, 당연히 우리가 지금 에이전트라는 변수로 썼으니까 여기에 보면 이 변수는 당연히 바꿔줘야 되겠죠. 뭐로? 에이전트라는 변수로. 그 다음에는 다른 거 빨간 줄 쳐진 부분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컨트롤 S, 세이브 눌러줄 거예요. 자, 세이브 눌러줬고, 에디터로 되돌아갑니다. 자,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 거예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커서를 찍은 지점까지 볼이 이동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우스를 입력한 지점까지 목표점이 돼서 볼이 이동되어지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AI의 내비게이션의 샘플 코드를 여러분들이 임포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임포트를 해볼게요. 패키지 매니저. 자, 여기 샘플즈 임포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지금 이제 계속 임포트가 되고 있는 과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창을 닫고, 자, 여기 보면 샘플즈 그리고 AI 내비게이션 버전 1.1.7 빌드 앤 커넥트 내부 메시, 그리고 여기 보면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여러, 즉, 스크립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뭐 어디 있을까요? 클릭 투 무브? 클릭 투 무브라는 거 넣어볼까요? 클릭 투 무브? 그럼 뭐 말 그대로 클릭하는 지점으로 이동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클릭 투 무브를 선택해서 볼에다가 드래그해줍니다. 자, 그럼 요 기본적으로 이 내비게이션 플레이어는 없어도 되니까 디세이블 시킬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준 다음에 클릭 투 무브라고 컴포넌트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클릭.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했던 거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 투 무브를 한번 ID에서 열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리카이어 컴포넌트 타입에서 속성을 썼는데 얘는 무슨냐면 내부 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넣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객지에다가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버튼 눌러주면 플레이 도중에는 내부 메시 에이전트가 추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뭐 레이캐스트 히트라는 거 썼고요. 그리고 뉴 함수 썼네요. 자, 변수는 hit info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스타트 메소드에는 get 컴포넌트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에는 지금 조건이 end를 썼습니다. 자,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get 키워드 left shift 이거가 아닌 경우, 자, 눌러지지 않았을 경우에 조건이 만족하면 카메라 위치에서 광선을 쏘는데 어디까지 내가 마우스를 입력한 지점까지 광선을 쏴서 physics.raycast ray.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히트되는 객체가 충돌 객체가 있으면 참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은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콜라이더가 있어요. 메시 콜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충돌 체크를 하죠. 그래서 참이 되니까 그 에이전트는 내가 히트한 그 지점까지 데스티네이션 이동해라 라는 코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기억을 하시면 이런 샘플 코드를 열어서 그 코드를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약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한두 번 정도 더 연습을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비게이션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